홍범도 장군 흉상 관련해서 지금 논란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신원식 지금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를 처음 거론했던 사람이더라고요. 작년에 국회에서. 네. 참나. 그래서 그분이 이제 뭐 뉴라이트적 색깔을 갖고서 이제 발언하시는 것 같고 발언하는 것마다 좀 극단적이에요. 제가 볼 땐 그런데 조진웅 씨가 여기에 대해 이제 본인의 의견을 밝혀서 많은 분들한테 호응을 얻었고 본인이 직접 모시고 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일반 시민들의 입장이라고 생각해요. 배우이기 이전에.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걸 넘어서서 자우림의 김윤아 씨인가요? 네. 그분이 뭐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글 올린 걸 가지고 이 여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무슨 집회 모임에 가가지고 뭐 모임을 새로 만들었더라고. 거기도 그 모임도 참 걱정되는데 어쨌든 그 모임에 가서 그분을 막 공격하듯이 발언을 하고 이런 현상 어떻게 보세요, 장? 뭐 이제 김기현 대표의 음. 좀스러움은 뭐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견을 달리하는 연예인들의 발언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제가 보수적인 연예인들 뭐 실명을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누구 그러냐라고 연예인을 언급하진 않거든요. 네. 근데 집권 여당의 당 대표 권력자가 위정자가 연예인의 발언, 그러니까 일반 시민이죠. 연예인도 어찌됐건 맞아요. 그렇죠. 일반 시민의 의견에 대해서 저렇게 코멘트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좀 한심하다. 뭐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한심한 것도 그래서 이제 좀 안타깝고요. 홍보보 장군의 흉상에 대해서는 이미 역사적인 결론이 난 사안에 대해서 네. 도대체 무슨 근거로 저러는지 뭐 이미 그러니까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뭐 공산당 언론 뭐 이렇게 표현했듯이 다 저기는 아직도 뭐 철진한 색깔론을 가지고 사실 지금 뭐 주체 사상에 신봉하는 사람이 얼마나 뭐 누가 있습니까? 사실 대명천지 없죠. 이제 체제 경쟁도 끝났고요. 그리고 홍범도 장군이 활동했던 이 레닌의 이 소련과 스탈린의 또 소련도 다르고 홍범도 장군은 해방 전에 돌아가신 분인데 북한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1943년 돌아가시고 또 뭐 여러 공산당 활동을 했다고 보여지는 그것도 레닌의 공산당 활동을 했다는 걸로 보여지는 18년부터 22년 사이인데 그때 김일성 1912년에 태어난 사람인데 뭐 7살짜리하고 공산당 선언했습니까? 뭐 그런 거 말도 안 되니까 정말 이 일일이 반박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저는 언론사에서 100분 토론이든 심야 토론이든 막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도 20분 30분짜리 뭐 YTN이나 이런 이 그냥 현안 토론 방송마저도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나오시질 않으세요. 보통 섭외가 안 되는군요. 패널이 없어서 오히려 그래서 해봐야 뭐 김병민 최고 아니면 뭐 이제 비주류인 장해찬도 좀 방송하긴 하지만 비주류인 이제 허은하 의원 이런 분들이 좀 나온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 눈치 보면서 뭐 빌빌 거리고 있는데 어찌되었건 저는 홍문도 장군 흉상 관련돼서도 뭐 심층 토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김윤아 씨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생각되는 게 뭐냐면 이게 사실은 유인촌 장관 임명하고도 연관돼 있어요. 그러니까 김윤아 씨 얘기를 이렇게 막 공개적으로 공격하고 막 이러잖아요. 지금 여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근데 유인촌 장관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전에 MB 때 이제 문체부 장관 했잖아요. 무슨 장관도 재활용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때 당시에 국정원이 문학의 블랙리스트 만들었었어요. 그래가지고 논란이 됐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이 다시 돌아왔는데 물론 뭐 당시에는 논란이 있었지만 이분은 본인이 개입한 게 없다고 그래가지고 뭐 확인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본인이 문체부 장관을 할 때 국정원에서 문학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불이익을 주고 뭐 방송에서 잘리게 하고 이런 역할들을 했었는데 김윤아 씨 사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는 장담을 할 수 있겠냐. 특히 유인촌 지금 후보자가 다시 장관으로 임명되게 되면 충분히 그런 일을 또 할 수도 있는 상황 아닐까요? 아니 문체부에서 만든 블랙리스트를 문체부 장관이 모른다고 하면 그거는 둘 중에 하나죠. 정말 무능한 건가 한거나 아니면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근데 만약 뭐 거짓말이라고 치더라도 이 거짓말 한 거면 당연히 장관으로서의 자질과 인품을 갖추지 못하는 거고요. 그렇게 볼 수 있죠. 무능하다고 해도 무능한 사람을 장관을 왜 시키는지도 모르겠고 언제적 지금 유인촌입니까? 사실 15년 전 이미 지금 정권이 3번 바뀌어도 세 번째 정권이 들어섰는데
이런 상황에서 참 언제적 유인촌인지 나 모르겠고 그분이 지금 문체부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무슨 문화계를 알겠습니까? 지금 이미 15년 전에 장관에서 은퇴하신 분인데 맞아요. 참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할 사람이 없나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 얘기 하셨잖아요. 후보 시절에 뭐 이명박 정부 때는 쿨했다. 근데 본인이 쿨하지 못하세요. 아니 이명박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존경하시고 이명박 대통령 쿨했다는 분이 아니 전두환 이명박만도 못한 통치를 하고 계시니 정치도 아니죠. 통치밖에 못하니까. 근데 지금 정말 아무튼 할 사람이 정말 이렇게 없나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블랙리스트는 저는 뭐 하지 않으리라 자신할 수 없고요라고 정말 정중하게 표현해 주셨지만 할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아예 대놓고.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을 다시 데려와서 그래서 박지원 원장은 전 원장은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MB가 다시 취임한 줄 알았다고. 그러니까요. 그런 표현까지 쓰시더라고요. 아니 이동관의 네. 근데 딱 대놓고 저는 언론 장악 시나리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문체부는 다들 문화와 체육만 생각하시는데 언론도 신문법도 해요. 네, 맞아요. 문체부 산하입니다. 그러니까 네. 방송은 MB맨 이동관 네. 방통위원장, 신문은 MB맨 유인촌 그렇죠. 장관. 딱 지금 언론 장악 세팅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그렇죠. 봅니다. 그리고 네. 이제 문체부가 또 정부 광고 집행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또 그 엄청난 압박 수단이 돼요. 네, 언론사에 네, 어느 언론사에 나눠주느냐의 문제인데 네. 그게 엄청난 또 압박 수단이 될 수 있죠. 아유 그리고 또 하나 정부가 유엔 인권 이사회에 이렇게 보냈대요. 저도 이거 보고 놀랐는데 위안부 및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일본 정부가 공식 사과를 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라고 하는데 윤석열 정부 이렇게 되면 이게 한국 정부입니까 아니면 이 일본을 대변하는 정부입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이런 이걸 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지금 의견서를? 지금 저희도 지금 예, 이 문서를 지금 확보해서요. 예. 영문과 국문 버전으로 확보해서 그러시군요.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 저는 국문 버전에 없는 예, 예. 굴욕적인 단어가 영문 버전에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국문 버전은 누구나 또 볼 수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대단히 표현을 순화했을 거다. 아니면 영문 버전에선 아주 굴욕적인 표현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저희 의원실에서 이 일본 정부가 공식 사과를 했다라는 의견서를 유엔 인권이사회에 냈다는 대한민국 거죠? 정부가 냈습니다. 예. 이건 명백한 허위 공문서 작성이라고 보고요. 공식 사과가 안 됐다는 거잖아요. 지금. 일본 정부가 언제 네. 사과했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전혀 오히려 A급 전범들이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 공납인하고 있는 그랬었죠. 지금 총리인데 네. 거기에 있는 그 의원들이 일본 자민당 의원들이 참배나 가고 있는데 무슨 사과인지 전혀 모르겠고요. 사과하지 않았는데 이거는 공문서로 보냈다. 그러면 그 해당 담당자는 저는 공문서 위조로 고발 조치해야 된다고 보고요. 특히 만약 이 공문서 작성이 윗선에 의해서 네. 혹은 대통령의 지시사항이다 그러면 이 내란 외환의 죄를 범했을 경우에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거죠. 당연히 이거는 수사 대상이 되시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내란 외환의 죄에 적용될 수 있는 국익과 국권의 침해 범위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수사 대상이라고 봅니다. 이건. 네, 그래서 이거는 면밀히 좀 해야지. 지금 사람들이 정부가 입장문을 그냥 정부 마음대로 입장문 냈네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그것도 문제지만 그냥 허위 공문서 작성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 지시가 누가 있냐에 따라서는 뭐 엄청난 사건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공식 사과를 했다는데 아니 피해자들이 사과를 받지 않았다잖아요. 사과하라고 지금도 외치고 있어요. 그분들이. 그렇죠. 근데 무슨 사과를 했다는 건지 이해를 못 하겠고 피해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과를 하는 걸 사과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그냥 마음대로 얘기하는 거를 이건 사과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말이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게 진정한 사과가 되려면 그 피해를 당한 분들이 그래 이 사람이 반성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게 해줘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거죠 지금. 근데 사과를 했다고 쓰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뭐 일단 당연히 뭐 사과의 진정한 의미는 강제징용 피해자나 우리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께서 사과라고 이해하시는 게 당연한데 근데 저희가 그냥 옆에서 봐도 사과한 적이 없잖아요. 아예 그냥 사과의 시옷자도 얘기한 적이 없어. 쏘리 S도 말 안 하는데 무슨 지금 이거 무슨 공식 사과를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문서에 보면요. 예. 그냥 사과를 했다가 아니고 그냥 애매하게 일본 정부가 예를 들면 사과를 했다 이러면 혹시나 또 저도 이거 빠져나가는 구멍이 있을까 봐 그럴 수 있죠. 뭐 대통령과의 한일 네. 정상회담에서 비공개로 네, 사과했다 네, 이럴까 봐 그렇죠.
근데 공식 사과라고 그렇죠.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거 좀 조사를 좀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면밀히 검토해서 그러니까 법적 조치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적절한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고.